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의 종류가 있죠. 자,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지정 폐기물의 종류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의 정의에서 배운 것처럼 생활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서부터 여러분들 종류들이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 많은데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니까 지정 폐기물은 거의 암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두 개가 있어요. 자, 보시면 폐합성 수지라는 게 있고, 자, 여기서 폐합성 수지라는 게 있고 폐합성 고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폐합성 수지에서 고체 상태의 것은 제외합니다. 폐합성 고무도 마찬가지예요.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지정 폐기물인데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에서 지정 폐기물은 수지나 고무를 뜻하는데 고체 상태는 제외한다는 거. 자, 그리고 2번 온이류가 있습니다. 온이류. 자, 온이류 같은 경우에서는 수분의 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의 함량이 5% 이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폐기물은 수분과 고형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의 함량이 95%라고 가정하면 고형물은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95% 미만이니까 고형물로 나타내면 5% 이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폐기물 처리 온이와 폐수 처리 온이, 그리고 공정 온이, 그리고 폐농약이 있는데, 자, 먼저 폐수 처리 온이를 보시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공정 온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서 마찬가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한정을 해요. 자, 그리고 폐농약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 개 중에 중요한 것은 폐농약이죠. 자, 폐농약이라는 것은 농약의 제조나 판매업소에서 발생된 것으로 한정을 해요. 그래서 농약의 제조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농약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상에서는 제외한다, 한정한다, 포함한다. 이 문구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 가장 쉽게 우리가 문구를 만들어서 오답으로 우리가 출제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부식성 폐기물이 있어요. 자, 부식성 폐기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폐산, 폐알칼리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폐산이나 폐알칼리의 정의는 별도로 시험에서 자주 나오죠. 지금 예시 6번처럼. 자, 폐산을 보시게 되면, 자, 폐산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얼마 이하를 뜻하느냐면 2.0 이하를 우리가 폐산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반면에 폐알칼리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뭐를 포함하느냐면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는 거. 그럼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제외라는 말이 나오겠죠. 제외라는 말이 나오면 틀린 문구가 됩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식성 폐기물은 폐산이나 폐알칼리를 뜻하는데 폐산이나 폐알칼리는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 다시 말해서 H+를 기준한다는 소리죠. 따라서 폐산은 2.0 이하, 그리고 폐알칼리는 12.5 이상. 실제로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수소이온 농도가 H+인데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pH를 표기하는 거죠. 따라서 pH로 표기했을 때 그 말이 수소이온 농도 지수로 표현했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0 이하가 되면 폐산, 그리고 12.5 이상이 되면 폐알칼리. 근데 이 폐알칼리에서는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을 제외하는 게 아니고 포함한다는 거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문제 6번. 지정 폐기물 중에서 부식성 폐기물의 기준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알칼리, 폐산이 아니고 폐알칼리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pH가 얼마가 되는 거죠? pH가 12.5가 되죠. 자, 12.5 이상. 그러면
카본과 나본은 정답에서 제외. 자, 그리고 수산화칼륨이나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포함하죠. 그러면 정답은 답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법규 같은 경우에서는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차근차근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입니다. 자, 여기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우리가 한정을 하는데 광제라는 정의가 있어요. 자, 광제는 철강 원석의 사용으로 인해서 고로설레근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설명이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을 때는 제외, 포함, 한정 이런 문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로설레근은 제외한다는 거. 자, 그리고 분진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광제도 자주 나오고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특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분진 같은 경우에서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 우리가 사업 활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연료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 연료를 연소하게 되면 발생하는데 그 발생된 분진을 제거하는 장치를 대기오염 방지 시설, 그리고 발생시키는 장치를 우리가 소각시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분진,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정 폐기물로 지정되는 분진은 뭐냐 하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은 지정 폐기물에 해당하는데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을 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말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해요. 그럼 오답으로 주로 출제되는 경우에서는 광제 같은 경우에서는 오답으로 출제되면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설레근은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들고, 그리고 분진 같은 경우에서 오답으로 만들 때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소각시설 이 두 개의 자리를 바꿔요. 그냥 이렇게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배출되는 분진은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는 포집된다고 그래야 되겠죠? 처리하는 장치니까 포집된 분진은 포함을 하고, 반면에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제외한다는 것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문제 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7번에 보시면 지정 폐기물 중에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자, 분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우리가 포집하는 분진만 지정 폐기물로 정하는 거죠. 반면에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것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럼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많이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게 되면 폐주물사 및 샌드블러스트 폐사, 그리고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작.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입니다. 그래서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은 지정 폐기물에 해당을 합니다. 자, 그리고 소각제,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 처리물, 폐촉매, 그리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등이 사용되는데,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한번 보시면 또 광물류나 동물류, 식물류, 여기서 폐식용유는 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 조리, 가공하거나 식용유를 유통,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름을 말하는데 이 내용들은 제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정제에 사용되는 페토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 8번. 지정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광제는 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설레근을 포함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고로설레근을 포함하나요? 제외하나요?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틀렸어요. 자, 그럼 4번 분진입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포집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죠. 자, 그리고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번과 나번이 오답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 숙지해야 돼요.
답은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갈로에 보시면 광물류, 동물류 및 식물류의 정제에 사용되는 페토사를 포함하고 있죠. 페토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전입니다. 후가 아니고 전. 그러니까 문구 한 개에 따라서 답이 되고 답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구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4번 내용해 보겠습니다. 폐유기용제예요. 자, 1번 할로겐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함유합니다. 이번에 그 밖에 폐유기용제는 감옥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자, 그리고 5번 폐페인트 및 폐라커를 뜻합니다. 페인트 및 라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라커 제조업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자,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 자, 그리고 동력이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폐페인트 보관 용기에 남아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그리고 폐페인트 용기, 갈로에 보시면 용기 안에 남아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 6mm를 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는 것, 바닥에서 6mm를 넘지 않는 것은 제외.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9번. 다음은 지정 폐기물 중에서 폐페인트 및 폐러커에 관한 기준이다. 갈로 안에 적당한 것은 페인트 및 레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레커 제조, 갈로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자, 규모를 나타내는데 규모는 용적이 있고 동력이 있어요. 그죠? 자, 용적은 얼마죠? 미터의 삼성으로 표현하는 죠. 그래서 미터의 삼성이 세제곱미터예요. 여기서 단위가 세제곱미터로 나타냈는데 이 세제곱미터가 미터의 삼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용적은 5세제곱미터. 그죠? 그리고 동력은 3마력.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폐유가 있습니다. 폐유. 자, 우리가 폐유라는 것은 기름 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합니다. 자, 폐유에서는 기름 성분이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을 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PCB라고 하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함유한 폐기물, 그리고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그리고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를 포함을 하느냐, 제외를 하느냐. 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우리가 지정 폐기물에서는 폐유가 지정 폐기물이 하나예요. 그러면 폐유가 지정 폐기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의해 보시면 기름 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을 함유하는 폐기물이나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를 한다는 것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폐성면입니다. 건조고용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성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그리고 설비 등의 해체, 제거 시에 발생되는 것을 폐성면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성면이 얼마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면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포함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자, 문제 10번. 다음은 지정 폐기물인 폐성면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말은 건조고용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해서 성면이 갈로 이상 함유된 제품, 설비, 움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 등의 해체, 제거 시 발생되는 것. 그러면 성면의 함량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어야 되죠? 1%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8번에 보시게 되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입니다. 자,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함유 폐기물 같은 경우에서는 액체 상태인 것과 액체 상태의 외의 것, 액체 상태가 아닌 것 두 가지로 우리가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2mg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1리터당 2mg 이상 함유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반면에 액체 상태 외의 것은 용출액이 1리터당 0.003mg 이상 함유된 것.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액체 상태는 2mg per 리터 이상.
액체 상태 외의 것은 0.003mg/L 이상. 그러면 액체 상태가 아닌 경우에서는 P10이라는 물질이 용출이 되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출이 돼서 나오니까 용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출액 1리터당 폴리클로리네이트 비페닐의 농도가 0.003mg 이상인 경우에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와 액체 상태 외의 것 두 가지로 분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폴리클로리네이트드 비페닐의 함유 폐기물의 지정 폐기물 기준으로 맞는 것은 지금 여기서는 액체 상태인 것으로 우리가 나타냈죠. 자, 액체 상태인 것은 1리터당 얼마죠? 2mg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2mg/L 이상이니까 답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이 2mg/L 이상을 이야기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번을 보겠습니다. 9번에 보시면 폐유독물질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자, 폐농약, 부식성 폐기물, 그리고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의 함유 폐기물은 제외합니다. 폐유독물질에서. 자, 그리고 의료 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 12번. 자, 문제 12번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은 하나의 종류를 가지고 문제가 출제될 수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지정 폐기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단 특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부식성 폐기물을 기준합니다. 자, 답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폐화성 고분자 화합물, 자, 폐합성 수지인데 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폐합성 수지를 의미하는데 고체 상태인 것을 우리가 한정하는 거냐 제외하는 거냐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체 상태인 것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렸어요. 나번에 폐농약은 농약의 제조나 판매업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정을 하죠. 그리고 폐산이라는 것은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합니다. 반면에 폐알칼리는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을 하되 두 개 물질이 포함되죠. 뭐가 포함되죠? 수산화칼륨과 수산화나트륨이 제외되는 게 아니고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12번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앞에서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상당히 시험에 자주 나오고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그대로 지금 문제로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6번째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 시설도 여러분들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를 구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중간 처분 시설이든 다른 시설이든 첫 번째 보면 소각 시설이 있어요. 두 번째 보면 기계적 처분 시설이 있겠죠. 그리고 3번에 화학적 처분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생물학적 처분 시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네 가지로 나타내거든요. 그럼 시험상에서는 다음 중간 처분 시설에서 가장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기계적 처분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기계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또는 화학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생물학적 처분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출제되니까 각각의 중간 처분 시설의 종류와 그 중간 처분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규모까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억을 해야 되고 특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별표 쳐놨으니까 별표된 내용을 특히 숙지하십시오. 중간 처분 시설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 처분 시설이 가장 중요해요. 자, 먼저 소각 시설을 보겠습니다. 소각 시설의 종류에서는 소각은 일반 소각과 고온 소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각 시설, 고온 소각 시설은 소각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열분해 시설, 고온 용융 시설도 마찬가지 소각 시설에 해당하죠. 자, 그리고 열처리 조합 시설도 소각 시설에 해당해요. 따라서 중간 처분 시설은 일반 고온 소각 시설, 열분해 시설, 고온 용융 시설, 열처리 시설이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소각 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들은 열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열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소각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고 그랬고 가장 출제가 자주 되니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뭐냐면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기계적인 처분 시설입니다. 자, 먼저 기계적인 처분 시설의 종류는 압축 시설이 있고 파쇄 분쇄 시설, 절단 시설, 용융 시설, 정발 농축 시설, 정제 시설, 유수 분리 시설, 탈수 건조 시설, 멸균 분쇄 시설이 있다는 것을 먼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규모가 들어가는 거는 네 개밖에 없어요. 압축 시설, 파쇄 분쇄 시설, 절단 시설, 용융 시설은 규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규모 중에서도 대부분이 보면 동력이 7.5kW예요. 근데 딱 한 개만 15kW죠. 뭐가? 파쇄나 분쇄는 15kW. 잘 정리하세요. 자, 압축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 그리고 파쇄나 분쇄 시설은 동력이 15kW 이상, 절단 시설은 7.5kW 이상, 용융 시설은 7.5kW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압축 시설이나 파쇄 분쇄 시설이나 절단 시설이나 용융 시설은 동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파쇄와 분쇄 시설만 동력이 15kW 이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바로 뒤쪽에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동력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정발 농축 시설이나 정제 시설, 유수 분리 시설, 탈수 건조 시설, 멸균 분쇄 시설에서는 동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꼭 숙지하세요. 자, 문제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 중에서 기계적인 처분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과 그 동력 규모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가번 압축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여기서 압축 시설 맞습니다. 나번 파쇄 분쇄 시설, 파쇄 분쇄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 7.5가 아니고 얼마가 되나요? 15kW가 돼야 되겠죠. 다번에 절단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다번에 용융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 따라서 동력의 값이 잘못된 게 뭐죠? 나번에 파쇄 분쇄 시설. 파쇄 분쇄 시설은 15kW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화학적 처분 시설입니다. 자, 화학적 처분 시설은 고형화, 고화, 안정화 시설, 그리고 반응 시설, 그리고 응집 침전 시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문제 14번. 폐기물 처리 시설 중에서 화학적 처분 시설이 아닌 것은, 자, 화학적 처분 시설, 가번 반응 시설 해당하죠. 다음에 응집 침전 시설 해당하죠. 다음에 정발 농축 시설은 조금 전에 봤던 기계적인 처분 시설에 해당하죠. 다음에 고형화 안전 시설, 안정화 시설, 화학적 처분 시설.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시 문제를 보면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예시 문제를 보면서 위주로 두 가지 형태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떤 문제 위주로 출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암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문제가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 생물학적 처분 시설이에요. 생물학적 처분 시설은 소메라 시설. 소메라 시설은 1일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호기성, 혐기성 분해 시설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두 개 중에서도 아무래도 시설의 규모가 들어가 있는 게 시험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시설의 규모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소메라 시설인데 1일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인 시설로 한정한다는 거. 자, 문제 15번. 폐기물 중간 처분 시설인 생물학적 처분 시설 중에서 소메라 시설에 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소메라 시설은 1일 처분 능력이 100kg 이상이 되니까 100kg 이상인 시설.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최종 처분 시설입니다. 자, 최종 처분 시설에서 먼저 매립 시설을 보겠습니다. 매립 시설을 보면 매립 시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차단형 매립 시설, 관리형 매립 시설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통 침출수 처리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관리형 매립 시설, 뭐 차단형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매립 시설은 차단형과 관리형. 반면에 재활용 시설의 종류가 많죠. 재활용 시설도 마찬가지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서부터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기계적 재활용 시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동력은 우리가 중간 처분 시설과 동일합니다. 기계적 재활용 시설에서 압축, 압출, 성형, 주조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 그리고 파쇄나 분쇄, 탈피 시설은 동력이 15kW 이상, 그리고 절단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 용융 용해 시설은 동력이 7.5kW 이상. 반면에 연료화 시설이나
정발 농축 시설이나 정제 시설은 동력이 없다는 거 같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특히 별표 친 거는 항상 여러분들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유수 분리 시설, 탈수 건조 시설, 세척 시설도 포함이 되겠죠. 자, 문제 16번. 폐기물 처리 시설의 종류 중에서 재활용 시설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용융 용해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답은 정발 농축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답은 압출, 성형, 주조 시설, 동력 7.5kW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그리고 라번의 파쇄, 분쇄, 탈피 시설, 동력 15kW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자, 여기서 동력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나번의 정발 농축 시설은 동력과 관계없이 전체가 다 해당하죠. 따라서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17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7번에 보시면 폐기물 처리 시설인 재활용 시설 중에서 기계적 재활용 시설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갑은 절단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 맞습니다. 라번의 연료화 시설, 맞죠? 답은의 유수 분리 시설, 맞습니다. 라번의 파쇄, 분쇄, 탈피 시설, 동력이 7.5kW 이상의 시설로 한정한다고 그랬는데 파쇄나 분쇄나 탈피 시설은 동력이 7.5kW가 아니고 얼마죠? 15kW 이상이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화학적 재활용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적 재활용 시설은 세 가지가 있는데 고형화 고화 시설, 반응 시설, 응집 침전 시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는 뭐 단순하겠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재활용 시설 중에서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틀린 것은 갑은 고형화나 고화 시설, 나번의 반응 시설, 답은의 연료화 시설, 라번의 응집 침전 시설. 답은의 연료화 시설 같은 경우에서는 기계적인 재활용 시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이 정답. 보시다시피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출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입니다.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은 1일 재활용 능력이 100kg 이상인 다음의 시설, 부숙시설이나 사료화 시설, 퇴비화 시설, 동해 등의 분변토 생산시설, 부숙토 생산시설, 호기성, 현미성 분해시설, 버섯 재배시설은 전부 다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입니다. 자, 그리고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 소성, 골재 가공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을 보겠습니다. 팁에 보시게 되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 있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많은 게 아니고 적겠죠. 그래서 시간당 폐기물의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사업장은,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은 우리가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이라는 것은 시간당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세요. 자, 문제 19번.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은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당 얼마죠? 소각 능력이 25kg 미만. 그러면 정답이 되네요. 그죠? 25kg 미만입니다. 시간당.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당이라는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당, 하루당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놓으면 25kg 미만에만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답을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무조건 신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입니다. 자, 여기서는 문제가 딱 하나예요. 다음 중에서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그래요. 그럼 몇 개가 있느냐? 4개가 있거든요.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공정 개선 시설, 2번에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기억을 하려고 하면 공정 개선 시설, 그리고 재이용 시설, 재활용 시설, 감량화 시설. 그래서 공정 개선, 재이용, 재활용, 감량화 이 4가지는 폐기물 감량화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은 필요 없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운데 폐기물 재사용시설, 재사용시설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나번에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그리고 폐기물의 재이용시설, 공정개선시설, 또 하나가 뭐 있죠? 폐기물의 감량화시설. 그래서 4개입니다. 재활용, 재이용, 공정개선, 감량화시설. 꼭 정리해 놓으세요. 이 문제는 간단하게 나오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폐기물의 처리에 가장 우리가 부합되는 목적이 뭐죠? 가장 중요한 우선 대책이 뭐죠? 폐기물을 처리하는 우선 대책이 감량화입니다. 감량화. 그래서 감량화가 우선 대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감량화 시설의 종류가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꼭 숙지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